빅샷입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한번 보죠. 예, 웬일입니까? 코스피 랠리라는 제목 옆에 반도체 얘기가 빠진 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 사실 어제 같은 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뭐 약간 러프한 조정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줬다가 약간 뺏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개장 초반에 거의 3,900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확 떨어졌죠. 네, 뭐 반도체들도 이제 뭐 그 투탑이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죠. 밀리면서 이제 웬만한 반도체 장비 중 소부장주들은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전환돼서 끝났는데 조선은 또 뭐 좋은 얘기가 나왔죠.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팩트만 보면 시장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도 한번 다뤘듯이 유럽이랑 일본은 2.5에서 15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0에서 15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과거로 봤을 때는 불리해지는 거고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자체만 보면 일단 관세와 관련돼서 뭐 사실 몇 조 원의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가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뭐 최근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두 섹터들 조선은 오늘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재료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는 자꾸 찜찜해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데 제로가 네. 25%에서까지 갔다가 15%로 줄어도 15%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고스란히 다 이익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네, 부분이고.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이 그동안에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현대차 모델은 24, 5만 원대 그렇게 전후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25만 원까지 한 7만 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거의 7만 원이면 뭐 한 3, 40%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저점에서 따지면.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는 뭐 이러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평가라는 이유만으로도 올라도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업사이드가 과연 자동차주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게 조선주하고 업사이드라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일단 마켓 스탠바이 때 좀 제가 두 오늘 전문가분들 또 나오시잖아요. 그때 좀 더 여쭤볼게요. 자, 거푸는 얘기가 다시 나오나요? 첫 번째 이슈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시장 좋은데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왔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님 말씀은 거푸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요거 아니에요? 네. 보죠. 자, 두 번째. 앞서 카카오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무죄. 이게 이제 카카오의 주가를 이제 그동안에 눌렀던 소위 말하는 오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너 리스크가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카카오의 주가의 영향. 무려 15년형이 구형이 됐었기 때문에 뭐 너무 컸었죠. 근데 2년 넘게 끌었던 건데 저는 어제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왔으면 저는 카카오뱅크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왜 카카오뱅크가 올라요? 만약에 그 김범수 의장이 그 유죄가 선고가 확정이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 남기고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런군요. 그 한 5년인가 몇 년 동안에 그 금융과 관련된 범죄가 사실 있으면 오너가 지금 27% 정도 갖고 있는데 10% 남기고 다 팔아야 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느낌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검찰이 항소를 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좀 그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15년형을 구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무죄예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정말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백단의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금 국내 AI 업계의 위상이라는 걸 봤을 때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네. 검찰이 항소한다고 그러면 리스크는 뭐 다시 또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네 번째 가보죠. 트럼프 친 푸틴 휴전 네, 밀어붙이고. 영국 국방부 장관 이제 힐리가 이제 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돈바스 지역 다 러시아한테 내다 주고 넘기라고 해. 휴전을 해라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싫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황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는 앞에서 책상에다가 집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앞에서. 근데 나는 그거 네. 뭔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지금 유럽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휴전 협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을 하려고 모든 준비는 다 맞춰 놓은 상태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방부 장관 힐리의 발언 중에 가장 조금 센 부분은 무엇이냐면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가 가장 높은 전쟁 위험에 빠져 있다.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이것도 이제 뽑은 이유는 방산 관련주들 대비해서 글쎄요. 모멘텀에 좀 분위기를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방산주 만약에 진짜 파병한다고 그러면 방산주한테는 완전히 그 조선 쪽에 이 마스가 이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최고의 어떤 재료가 안 됐으면 좋겠긴 그렇죠. 합니다만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방산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내 유럽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을 또 러시아는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했던 것도 폴란드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랑.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느끼는 공포감은 아마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이 방산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하여간 상당히 방산주 쪽에는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잔인한 얘기인데 네. 굉장히 큰 호재인 건 분명하지만 맞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조선 쪽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는 거죠. 어제 이제 밀리는 장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sek터가 이제 조선업이었었는데 오늘 이게 다시 한 번 더 연결이 돼서 조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용은 원래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하더라도 미국 와서 지어라 이거였었는데 한마디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법안 통과를 이제 존스법이나 톨레프스법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행정명령으로 초당적으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다 발의를 하고 있는데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선박법은 우리나라의 곡물과 관련된 법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원래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일단 요 부분들 이제 한국에서 건조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 명령으로 이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거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상선도 상선입니다만 사실은 군함이 핵심이죠. 네. 네. 저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와 또 중국과의 관계를 또 약간 또 미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거품이 아니다라는 거에 근거들을 한번 말씀 들어보죠. 이게 이제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이제 월가 쪽에서 코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CEO가 자산 가격 상승 우려되는 범주에 들어있다. 가격은 오르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가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거품이라고 이제 JP모건 CEO가 지금 현재 시장을 거품이라고 직접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곧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저보다 몇백 배 똑똑한 분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JP 모건 쪽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것은 세계 최대 위험이 지금 AI 주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세게 좀 표현을 좀 했는데 펀드 매니저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금이 3.8%로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선호를 극단적으로 높을 때 관측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장 보면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황소, 이제 곰 이렇게 베어마켓, 불스마켓을 좀 표현해 놓은 건데 자, CNN 쪽에서 AI 붐은 이미 세계 최대 거품 수준에 근접을 했다. 수치로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영국 리서치 쪽에서는 AI 산업은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거품보다 크고 위험하다. 이 발언들이 너무 세죠. 그다음에 AI 열풍은 닷컴버블보다 17배,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4배 정도 지금 큰 상황이다. AI 생태계는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AI를 지금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돈을 내진 않잖아요.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그 문제를 짚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만 아니 엔비디아만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는 코멘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지금 자금 조달로 AI 기업들이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마르면 산업 전체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월가에서 AI 관련돼서 위험 신호를 한 코멘트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피어 앤 그리드라고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다음 장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간단히 좀 보고 AI 버블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요거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실행보다 스토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는 다이렉트 리서치에서 나온 부분인데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모든 걸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3분기 현재 M7 종목들의 실적은 두 자릿수 이상 더 좋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예,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공포 이제 탐욕 지수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제가 딴 건데 갈무리를 한 건데 여기가 이제 중립이고요. 여기가 이제 탐욕, 극한의 탐욕, 공포, 극한의 공포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시장의 꼭지는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시장의 꼭지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이 올라는 갑니다. 그건 맞아요. 이게 만약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꼭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은 올라는 갑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단 시장은 좀 약간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래쪽 그 공포 쪽으로 갈수록 위험도는 낮더라도 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이 공포 탐욕 CNN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요. 공포 탐욕 지수와 실질적 지수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가 시장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탐욕이 있을 때, 워렌 버핏은 말 그대로 남들이 공포일 때 매수를 하고 남들이 탐욕일 때 매도를 하라 그런 얘기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7가지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나오는 지표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거품론이 저렇게 막 나오는데 JP 모건 다이먼 회장까지 떠들 정도로. 근데 공포의 탐욕 지수는 지금 보면 뭐예요 이게 좀 공포가 아니라 공포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1년 전보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탐욕이면 지금 시장이 탐욕이니까 이제 고점에 가까워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장이 가장 좋을 때가 여기고 꼭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내려는 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없지만 이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좀 약간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근데 아까 이제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닷컴 버블 때보다 17배, 그다음에 서브프라임보다 4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음 장 보면서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 이게 시간에는 나스닥 100의 평균 퍼 추이인데 네, 전 시간에 EPS를 보여드렸는데 이 퍼 우리가 이제 고평가도 버블이라는 그렇죠. 것은 이제 퍼가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퍼가 막 이 정도가 있으면 사실 뭐 2002년도나 2000년도처럼 높다라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이 나스닥 100의 평균 퍼거든요. 이게 뭐 높다라고 사실 뭐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약간 뭐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 M7 이하의 종목군들은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데 네. 퍼를 깎아먹고 그렇죠. M7 퍼가 높은데 평균적으로 일단 퍼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을 수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M7이 아무리 잘 나가도 M7 제외한 그러니까 네. S&P 500 중에 이제 400, 뭐 93개 종목 이 종목들의 실적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표현하면 다른 종목군들 다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면서 시장이 지수는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지금 우리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나스닥 퍼가 사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M7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종목들만 잘 나가고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들은 빌빌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피어 앤 그리드 그 탐욕 공포 탐욕 지수도 좀 낮고 나스닥 100 평균 퍼도 낮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일부 종목만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은 그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게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거에도 닷컴 버블 때라든가 이럴 때도 결국은 잘 나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종목들은 양극화 현상이 있었었는데 네, 네. 그때 한번 어쨌든 큰 충격이 왔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도 결국은 양극화가 되고 그때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그때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네.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AI 관련된 자료 나오는 것만 보면은 뭐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은 닷컴 기업에 한정됐던 산업이었고 AI는 지금 이제 사실은 다 그렇죠. 영향을 모든 미치죠. 영역에 이제 적용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어떤 저는 앞서서 했던 게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이제 할 수도 당연히 그렇게 그럼요.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이 이제 떨어지겠구나라고 걱정을 하시라고 이거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맨 오른쪽에 익스트림 그 그리드로 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매번 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AI는 또 역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까요? 한번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하신 말씀 있어요? 다음 이제 종목으로 좀 네. 넘어가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LTC입니다. 네. 자, 한번 보죠.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일단은 그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LTC 자체만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LCD 시가객을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LTC 그다음에 자회사 LTC AM, LSE가 있는데 LTC는 안 보셔도 됩니다. SOFC가 있긴 합니다만은 LTC AM, LSE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쌉니다.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시쳇말로 뭐 인터넷 보면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많이 나와요. 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가장 싼 기업이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하지만 속에 감춰져 있는 리스크도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는 거고요. 네, LTC AM 이제 LTC LS 이제 자회사인데 AM 쪽 이제 소재 쪽, 이 소재 쪽이 이제 솔브레인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죠. 지분은 이제 50% 넘게 갖고 있고 LSE는 과거 이제 무진전자라는 건데 SK 하이닉스 세정 장비를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던 기업이었었는데 기술 유출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팽 당했다가
LTC가 인수를 한 후에 지금 다시 하이닉스 쪽으로 세정 장비 HBM용 이제 TSV 세정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큰 어떤 이슈죠.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회사를 분할 상장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허가도 안 내주고 심사를 너무 오래 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상장을 철회했는데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싸긴 진짜 너무 싼 주식입니다. 근데 일단 실적만 보면 올해 이제 3,115억, 내년에 요즘 저 오타 났다. 오타가 좀 났네요. 네, 3,115억 매출에 4,800억 요거는 영업이익을 내면 3,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와우. 요게 요쪽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330억 올해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거의 영업이익이 더블까지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저거 상황인데 수정이 좀 되면 좋겠어요. 헷갈리실 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여기 앵커 쪽 계신 쪽에 그 부분이 예, 이 이제 LSE 이 상장 문제 이게 관건이에요. 네. 네. 자, 그 LTC가 LSE 무진전자를 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거의 반반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자들이 돈을 대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상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 자기들이 엑시스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장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그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100% 인수를 하는 그렇죠. 방법. 그 다음에 합병 통해서 FI한테 LTC 지분을 이제 그 비율대로. 그렇죠. LSE랑 LTC 합병한 그 그렇죠. 비율대로 나눠주는 네. 방법. 그 다음에 LTCA의 아까 위쪽에 소재를 담당하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는 방법. 네. 아니면 아예 LSE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가장 그나마 유력한 거는 제가 봤을 때 1번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1번이 유력한데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주주 배정을 통해서 우리가 LSE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해버리려니까 주주분들이 같이 한번 동참을 합시다. 과거에 이수 페타시스가 이런 이수 엑사보드 사업 접으면서 이제 그 사업 늘리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했을 때가 2000년 후반대였는데 그때 역사적인 저점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느낌이. 뭐 어떤 수든지 간에 요 리스크만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싸고 성장하는 거 대비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 중에 굉장히 좀 탑 클래스에 있는 종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 파트너님 생각에는 1번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에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TC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박건호 파트너와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자, 오늘 뭐 또 8시 네. 45분 방송. 오늘 뭐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이제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강세장을 즐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다른 거 없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종목입니다. 그럼요. 종목인데 과연 4분기 때 이 3분기 때 시장을 즐기시 못하신 분들이 너무 좀 혼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준비를 했고요. 이데일리 TV가 아니라 이데일리 온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8시 45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하나만 뭐 할 건데요? 뭐 종목이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안 알려주시네. 네. 보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도 박건호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